오케이, 나이스. 와, 믹스팝. 오케이, 믹스팝. 자, 오케이, 나이스. 와, 믹스팝. 자, 믹스팝 3. 믹스팝 3로 낚아낸 됐어요. 자,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드디어 닉스팝 3가 출시를 했습니다. 닉스팝 3. 닉스팝은 개인적으로도 이게 그 3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 나올까 이렇게 좀 기다렸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출시를 했네요. 닉스팝은 워낙 가성비가 뛰어나잖아요. 제이스 컴퍼니에서 출시하는 베스로드 라인업 중에서 8만원대 닉스 부스터, 10만원대 닉스팝, 그리고 빅소드 라인업들 20만원대의 B1, 뭐 30만원대 B3, 뭐 이제 가장 하이엔드인 B5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출시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대예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꽤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가격만 메리트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2 때도 물론 가성비가 좋았죠. 근데 이게 제가 미리 받아보고 충분히 사용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야, 이게 10만원대에서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진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스펙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스펙 영상이니까 어떻게 전작에 비해서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펙부터 한번 보시죠. 자, 스펙에서 보셨듯이 베이트 모델은 총 한 5가지로 출시가 돼요. 뭐 미디움 라이트 때부터 헤비 때까지, 스피닝은 한 2종류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미디움 헤비 스펙. 미디움 헤비는 원테클, 어떤 루어의 어떤 다양성, 범용성 그런 측면에서 한 대 가지고 두루두루 다 쓸 수 있는 그런 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디움 헤비 스펙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죠. 얘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헤비 스펙이 2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2가지로. 미디움 헤비 그리고 미디움 헤비 플러스. 지금 요게 미디움 헤비고요. 요게 미디움 헤비 플러스입니다. 필드에서 실제 사용을 하다 보면 필드의 환경이라든지 또 낚시의 어떤 그런 스타일, 이게 약간 로드의 파워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이론스급의 루어를 사용을 할 때도 기존의 미디움 헤비로는 조금은 그 버거웠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고려해서 미디움 헤비와 플러스를 2가지로 출시했다는 거는 이 닉스팝 3에 대한 개발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워킹을 하거나 뭐 원테클로 사용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다양한 선택권이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마크 있죠? 이게 헬리컬 코어라고 해서, 이게 전에 제가 예전에 그 빅소드 그 구형 B2나 B3도 많이 썼었는데 요 기술이 적용됐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위 기종에서 쓰던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톤수 자체가 기존의 전작에서는 30톤이었는데 얘는 지금 30톤과 40톤을 좀 믹스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가벼움과 샤프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2 때는 약간의 좀 그 둔탁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그거보다는 굉장히 샤프해졌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할 때도 기분 좋게 휨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바닥감도 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또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많이 쓰시는 그 프리리그 사용을 해보시면 야, 이게 감도가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죠. 여기 보면 에어 바이브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 그 B3에서 이제 먼저 그 기술이 적용됐던 부분이죠. 물론 이제 이 그립 부분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건 좀 다릅니다만 얘도 에어 바이브레이션 시스템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텅텅 폈어요. 그래서 얘를 드래깅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하박부에다가 딱 이렇게 붙이고 드래깅을 쭉 하다 보면
이 진동에 대한 이런 울림,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감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부분이 있죠. 저도 이제 요거를 쓰고 또 베스도 막 이걸로 또 몇 마리 막 계속 낚아내면서 굉장히 좀 만족감이 높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블랭크나 이런 부분들도 뭐 필드 테스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샤프해요. 그리고 휨새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만족감이 큽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원그립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코르크로 이렇게 원그립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마감 하단 부분 쪽은 에바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은 그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에가 또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안에가 비어 있죠. 이 마감 이 엔드 쪽 그립은 또 이렇게 꽉 쥐고 강하게 또 캐스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라인을 연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얘를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오염에 조금은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이 혹시라도 무슨 뭐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좀 들어가진 않을까 내심 좀 걱정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여기 이 한 요 정도 부분까지 그 마감 캡 있죠. 그거를 기성품으로 좀 출시를 해주면 별도로 또 구입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또 하면 또 어떤 오염도 좀 막을 수 있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로드는 소중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 뭐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취향이죠. 뭐 코르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에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얘가 좀 그립이 좀 그 짧진 않아요. 좀 긴 편입니다. 미디움 헤비 스펙 같은 경우에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엔드 그립까지 보면 대략 한 29cm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짧은 로드는 아니죠. 7피트 1인치면은 꽤 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엔드 그립도 상대적으로 그에 맞게 또 어느 정도 길어지는 건 맞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엔드 그립이 좀 충분한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먼 거리에 어떤 장타를 치고 나서 내가 뭐 강하게 훅셋을 할 때 그럴 때는 엔드 그립이 길면 지지하는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죠? 흔들림도 좀 덜하고 그래서 그 길이에서 오는 또 이런 장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이 프리리그 장타 쓰시는 분들한테는 좋으실 것 같은 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릴시트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보면 야, 이 릴시트도 일단 유광으로 이렇게 해서 블랙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녹색 있죠? 요런 요게 이제 베스 컬러라고 하는데 요거가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로고도 보면 그죠? 요렇게 뒤쪽에 그린 컬러 녹색이 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약간 그 녹색 포인트가 좀 있어서 자칫 그 유광 블랙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좀 주면서 그런 어떤 그 단조로움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그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멋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그 릴시트 그 마감이나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도 이게 좀 되게 좀 깔끔하고 이 트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좀 밀착감이 되게 좋아요. 여기는 또 이게 그 블랭크가 그대로 드러나는 형태고 투그립이나 원그립이나 뭐 이렇게 파밍 그죠? 쓰리핑거 이렇게 다 잡았을 때도 굉장히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릴을 체결을 해서 저는 그 썸바의 위치와 이 트리거의 위치를 좀 그 거의 90도에 가깝게 돼 있는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손이 특히나 작으신 분들은 쓰리핑거를 이렇게 잡을 때 파밍을 할 때나 보면 이 썸바의 위치가 트리거보다 조금 더 앞쪽에 가 있는 그런 로드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면 약간의 그 릴 포지션상 쓰리핑거를 했을 때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릴을 또 완전히 움켜쥐거나 파지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손이 작으신 분들도 쓰시기에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마감도 보면은, 와, 이런데 이렇게 금색으로 약간 이렇게 그, 틴실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야, 이런 것도, 이게 10만원대가 맞나, 진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은. 네,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이 마감, 디자인, 그 다음에 이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 후지사 거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슬림 가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고, 굉장히 튼튼하고, 이 마감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그 튼튼하고 잘 되어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로드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또 센터 컷 이절대거든요. 휴대성 뭐 이런 부분에서도 또 좋은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케이스거든요. 제가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JS 로고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겉에는 약간 그 하드한 재질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퍼 이게 지퍼로 해서 딱 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멜빵이고, 야, 이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거 케이스만 해도 한 5, 6만 원 갈 것 같은데. 근데 이 케이스를 같이 줘요.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데 이제 이렇게 벨크로로 또 돼 있어서 로드를 넣고 고정을 하기에도 되게 좋고, 이렇게 멜빵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쪽도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죠. 야, 이거 케이스 정말 좋은데. 색깔도 약간 아이보리 컬러로 해서 이렇게 되게 색깔도 이쁘고요. 손잡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야, 이건 뭐 케이스가 진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어떤 뭐 코어나 카본 톤수나 그 다음에 에어 바이브레이션 시스템이나 이런 스펙적인 것도 좋아졌지만 이 케이스도 이렇게 지금 달라졌어요. 야, 이게 진짜 10만 원대가 맞는지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닉스팝 3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펙적인 부분들 일단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JS 컴퍼니에서 자사몰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편하게 인터넷 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편하게 뭐 제품도 상세하게 좀 보실 수가 있고, 뭐 구매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 그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좀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가서 좀 자세히 한번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스펙 위주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 필드 테스트 영상에서는 실제 다양한 루어를 가지고서 테스팅도 해보고 바닥 감도, 전체적인 휨새 뭐 이런 자세한 부분을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테스트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